137회 990 만점자 토익 고인물 아무튼 영어입니다. 토익은 단어만 확실히 잡아도 고득점 갑니다. 빠른 토익 졸업을 위해서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어떻게 암기해야 좋은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토익은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리고 어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토익 고인물인 저로서는 사실 선택지 A, B, C, D만 봐도 이 단어가 정답 가능성이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는 지름길은 토익 빈출 단어들 위주로 토익에 나오는 의미를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address와 dwindle.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address요.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dwindle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답이 같아요. address요. 사전에서 dwindle를 찾아보면 줄어들다 뜻이 아주 심플합니다. 생소해서 그렇지 한번 알고 나면 헷갈릴 소지는 없어요. 하지만 address는 달라요. 토익에 출제되는 기본 의미만 불러봐도 주소, 연설, 명사로도 쓰이고 보내다, 연설하다, 문제 등을 다루다, 동사도 겸하죠.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두 단어 설문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이랬어요. 토익 공부할 때는 address 같은 기본 단어를 확실히 아는 게 빠른 점수 향상의 비결이에요. 다들 집에 토익 단어장 한 권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유명한 해커스 노랭이나 YBN 복화책 등등. 아무튼 이런 책에서 핵심 단어의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런 표제어들을 세보면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최빈출 단어를 언뜻 보면 쉽네,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address 기억나시죠? 토익 공부가 처음이거나 600점 이하 점수대 분들은 보통 address의 의미로 주소나 연설, 여기까지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토익에선 address가 동사로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말이죠. address 말고 reservation은 어떨까요? 이 단어는 토익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예약, 두 번째는 의구심이나 의혹. 두 번째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reservation, 시험 보러 가서 틀릴 수도 있어요. 단어를 어렴풋이 알면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 문장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도 해석이 꼬이다 보니 감으로 문제를 풀고 결국 오답률이 줄어들지 않겠죠. 토익은 선택과 집중이 핵심임을 잊지 말자고요. 900점대 고난도 어휘보다 최빈출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외울까? how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영어 단어를 공부했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토익뿐 아니라 토플이나 탭스 시험 준비할 때도 저는 이런 방법으로 어휘를 외웠어요. 우선 하루에 공부할 양을 정하고 단어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오늘 몇 개를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토익의 경우 저는 하루에 100단어씩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토플이나 탭스라면 사실 어려운 단어가 꽤 많아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토익 100단어는 할 만한 수준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단어장을 같이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집에 단어장 있으시면 그거 피시면 돼요. 오늘 공부할 단어들의 스펠링과 뜻을 가볍게 살펴보는 게 1차 작업이에요. 이때 저는 노트나 A4 용지 같은 걸 이용합니다. 노트로 뜻과 예문을 완전하게 가려주고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불러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단어가 able.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뭔가 생각해서 불러요. 뭐 할 수 있는 유능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맞나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뭐가 있나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이 단어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언젠가 봤던 것 같지만 의미는 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단 뜻이 뭔가 확인해 봐요. 이런 의미구나.
버려진, 유기된.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헷갈리는 거 혹은 처음 보는 단어는 단어 옆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저는 보통 별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단어들을 쭉 보면서 아는 건 그냥 넘기고 모르는 단어에 표시하면서 끝까지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한 번 다 본 후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지금 1회독 할 때는 단어 스펠링과 뜻만 본 거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 해당 단어가 쓰인 예문을 중점적으로 봐줘요. 아, be able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해당 단어의 파생어도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줘요. able이 형용사니까 명사는 ability. 이런 파생어는 앞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이 묶어서 외우면 품사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문을 읽을 때 소설책 보듯이 빠르게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막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어 공부할 때 음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알다시피 영어는 스펠링대로 발음되지 않아요. 여기 토익에서 만나게 되는 5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음원을 들어볼까요? prestigious, prestigious, expedite, expedite, initiative, initiative, anonymous, anonymous, stringent, stringent. 어떠세요? 단어의 스펠링과 뜻은 암기했지만 발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나 혼자 틀린 발음으로 알고 있으면 어차피 그 단어 리스닝에서 만나도 안 들려요. 저는 단어 공부할 때 음원 틀어놓고 책은 보면서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단어를 눈에 익히는 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토익은 알스보다 엘스 점수 올리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꼭 음원 들으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장도 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틀어놓고 오늘 공부할 진도 단어를 한 3번 정도 따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단어 공부할 때 철저하게 지킨 게 오늘 공부할 단어를 보기 전에 어제 공부했던 단어 먼저 복습했어요. 단어를 보면서 뜻이 아직도 헷갈리는 건 없는지 아니면 어제 분명 암기한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처럼 또 생소한 건 없는지 이런 건 꼭 나오죠. 아무튼 이런 것들 단어장에다가 또 표시를 해요. 책을 끝까지 한 번 다 봤다라고 하면 암기한 단어들을 망각하기 전에 바로 2회독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모든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 위주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이 눈에 익으면 기출문제풀이로 들어가세요. 이제는 해석도 어느 정도 되고 문제 풀 맛이 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단어장에서 봤던 단어 또 보게 되니까 외운 단어를 덜 까먹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토익은 어휘력이 스킬을 이겨요. 어차피 스킬이란 것도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단어만 확실히 잡아도 토익 점수는 빨리 올라요.